It's Ruslan have is a punch name Ivan. Yeah, left. Oh, you know already. Left hook. Yes, hook is like this hook and back Ivan. 자, 우식과 디부아 2차전. 우식이 승리를 하였지만 저는 디부아의 놀라운 발전에 주목을 했습니다. 디부아의 준비 과정과 전략은 우식을 당황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식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KO 펀치를 이반이라고 명명하며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완벽한 전략과 압도적인 경험의 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이 디부아의 전략은 왜 실패했고 우식의 이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ust about touching Lupa, nearly stunned Clay when Froch knocked jab early. Dubois got a producing uppercut. 자, 경기 초반 디부아의 스탠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디부아가 1차전과 달리 초반부터 우식을 강하게 압박하며 거리를 좁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리가 바로 양 선수의 유효타가 오고 갈 수 있는 교전 거리인데요. 디부아가 의도적으로 이 위험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식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우식 공략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우식의 스피드를 경계해서 거리를 두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를 노리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상대의 생각보다 더 빠른 스피드와 영리한 움직임으로 그 정석과도 같은 전략을 손쉽게 파괴해 왔습니다. 이 디부아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우식의 특유의 현란한 앞손 페인트에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벌어지지 않으니 뒷손 스트레이트를 그대로 우식의 앞면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우식의 앞손에 방어선이 뚫리게 되더라도 디부아의 앞손을 보시면 우식의 머리로 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식의 공격이 후속타가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에는 우식이 거리를 벌리고자 좌우로 돌면서 디부아의 밸런스를 좀 깨려고 노력을 했는데 디부아는 우식의 펀치를 어느 정도 맞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식의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디부아의 압박 전략은 정확히 통했습니다. 1, 2라운드를 지나며 두 선수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은 바로 디부아가 원했던 전쟁터이자 반대로 우식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위험지대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식도 그냥 인파이팅을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디부아의 덩치를 보십시오. 속된 말로 고릴라 같은 피지컬 아닙니까? 우식이 193cm에 100kg가 넘는 거구인 것은 맞지만 헤비급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입니다. 실제로 우식은 크루저급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의견을 자주 비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타전은 디부아가 두 대를 맞고 한 대만 돌려줘도 결국 손해는 우식일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4라운드쯤 됐을 때 지인들과의 단톡방에 이거 디부아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화면 속 우식은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심지어 코너에 갇히는 장면까지 여러 번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디부아의 압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라운드가 시작되자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디부아는 마치 다음 라운드는 없다는 듯이 우식을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승리를 확신한 디부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잠시 스텝을 멈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와도 같은 원투 스트레이트가 그대로 디부아의 턱에 장렬했고 디부아는 바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디부아는 방어를 하면서 숨 돌리기보다는 이 경기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식을 코너로 밀어 넣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우식의 훅에 관자놀이를 강타를 당하며 첫 번째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우식의 입안 펀치가 터지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우식의 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디부아가 이 경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압박 전술이란 내가 때리기 좋은 거리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맞기 좋은 위험한 거리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처럼 우식은 앞손으로 거리를 잰 뒤 군더더기 없는 뒷손 스트레이트를 뻗습니다. 진짜 완벽한 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디부아는 이 칼날 같은 공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피해냅니다. 이것만 봐도 디부아가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과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바로 훅 궤적을 너무나도 크게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이 앤서니 조슈아와 다니엘 디부아의 경기에서 앤서니 조슈아는 상대적으로 훅을 길게 쳤고 다니엘 디부아는 짧게 쳤습니다. 복싱에서 궤적이 큰 주먹과 궤적이 작은 주먹이 만난다면 대부분 짧은 주먹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디부아의 변론을 하자면 이 우식의 투 스트레이트를 깔끔하게 피하면서 완벽한 카운터 타이밍이 나왔는데 순간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궤적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궤적이 큰 펀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쉽게 피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식의 입안이라는 펀치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부아가 훅을 막기 위해서 가드를 올린 저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노우에가 루이스 네리에게 다운당하는 장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훅의 궤적은 저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최단 거리로 빠르게 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가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드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부아가 가드를 올리고 있는 저 위치는 어찌 보면 훅을 막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가드를 우회를 해서 디부아의 턱에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우식의 입안 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된 상태만 보면 뭐 그냥 펀치 공방전에서 우식이 잘 피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발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식이 투 스트레이트를 쳤을 때 순간적으로 오픈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우식의 양발을 유심히 보시면 순간적으로 발 위치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식은 디부아의 사이드를 잡게 되었고, 자, 우식이 인트로에서 말했던 입안 펀치가 터지면서 경기를 승리하게 됐습니다.